안녕하세요, 피겨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해본 영상은 영화 워크래프트 전장의 서막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작이라 할 수 있는 워크래프트 게임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영화만 보고는 이 캐릭터가 무슨 캐릭터인가 약간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에 후에 나온 게임들의 내용들로 주로 어떠한 캐릭터인지 매칭을 시켜봤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안두인 로서. 워크래프트 오크와 인간, 이 워크래프트 1에서부터 게임 내 영웅으로 등장했던 캐릭터입니다. 워크래프트 2에서도 영웅 유닛으로 등장을 하고요. 한글화돼서 정발됐던 워크래프트 2 오리지널에서는 이 로서가 아니라 로사르로 표기가 되었죠. 스톰윈드의 왕자인 레인 린과 뒤에 나올 메디브의 어릴 적 친구입니다. 뒤에 나온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에서는 유령 NPC로도 등장을 했고요. 다음은 레인 린. 이 오크, 호드가 어둠의 문을 넘어 아제로스를 침공해왔을 당시, 이게 바로 워크래프트 1 오크와 인간이죠. 이 아제로스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이 오크와의 전쟁 중 아버지인 바라덴 아다만트 린이 급사하면서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원래는 워크래프트 오크와 인간에서 휴먼 플레이어를 캐릭터화한 인물이죠. 근데 중간의 내용부터는 안두인 로서가 휴먼 플레이어 캐릭터로서 등장을 합니다. 다음은 메디브. 아무래도 워크래프트 3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가장 잘 알고 계실 캐릭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등장은 워크래프트 오크와 인간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오크의 홍마술사 불단과의 영적 대화를 통해 오크들을 아제로스로 끌고 오기로 약속을 하고 오크들을 소환할 문을 열지만 카드가와 안두인 로서가 이끄는 얼라이언스 군대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이 워크래프트 1 휴먼 미션 8번이 바로 이 메디브 처치 미션으로 구현이 되어 있죠. 이후 워크래프트 3에서 에이그인에 의해 메디브가 되살아나 수많은 종족들의 미래와 아제로스에 닥칠 위험을 예견하고 얼라이언스와 호드의 위험을 알리러 떠나면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메디브가 칼림도에서 나이트 엘프, 얼라이언스, 호드를 모두 한 곳으로 이끌어 서로 힘을 합쳐야만 불타는 군단의 악마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조언을 하고요. 아키몬드를 물리친 후에는 해야 할 일이 모두 끝났으니 나는 이제 과거의 전소로 남으려 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아제로스의 역사에서 퇴장을 합니다. 다음은 카드가. 얼라이언스에서 가장 유명한 대마법사라고 합니다. 워크래프트 3와 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서는 카드가의 파이프, 카드가의 헬스잼 등등 이 카드가의 이름을 딴 아이템이 등장을 하죠. 1차, 2차 전쟁, 워크래프트 1과 2 이 전쟁 내내 선봉장으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아웃랜드 원정대로 떠난 드레노에서는 넬줄의 휘하에서 가장 강했던 오거 메이지, 텐타글을 패퇴시키고 데스윙을 변한 마법으로 고통에 시달리게 한 끝에 도망치게 만드는 등 이 말도 안 되는 주인공급의 활약을 보여주었던 캐릭터죠. 참고로 워크래프트 2 오리지널 휴먼 엔딩에서 다크 포털을 부쉈던 마법사가 바로 이 카드가입니다. 다음은 가루나 하프오큰. 이 원래는 오크와 인간의 혼혈이었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1차 대전쟁 워크래프트 1 당시 드레노어의 이 드레노어 행성에 인간이 있을 리가 없다라는 설정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크 아버지와 드레나의 어머니의 혼혈로 설정이 변경이 되었고요. 게임상에서는 굴단의 부하로서 명을 받고 스톰윈드의 레인린 국왕을 암살을 합니다. 다음은 호드로 넘어가서 듀로탄. 이 오크 호드의 서리늑대 부족의 선대 족장으로서 워크래프트에서 가장 유명한 오크라고 할 수 있는 스랄의 아버지이자 오그림 둠해머의 친우입니다.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고요. 넬줄과 굴단이 오크를 악마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유일한 오크였습니다. 그래서 그롬 헬스크림을 비롯한 다른 종작들이 이 만노로스의 피를 기꺼이 마시고 타락하는 와중에도 듀로탄은 그 피를 마시지 않았고 굴단의 견제를 받아 이 1차 전쟁이 끝난 뒤 자신의 부족을 이끌고 알터렉 산맥으로 추방을 당했죠. 다음은 오그림 둠해머. 이 검은바위 부족 출신의 오크 영웅입니다. 전투면에서 뛰어난 재능과 용병술에 있어 이
금방 높은 계급으로 승진했다고 하네요. 2차 대전쟁, 워크래프트 2 시점에 이 대전쟁이 발발하기 전 호드 대족장인 파괴자 블랙핸드가 구유단의 손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오그림은 이 블랙핸드를 암살하고 스스로 대족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2차 대전쟁 중 외교 전투를 능수능란하게 지휘해서 고블린 및 숲속의 트롤과 동맹을 맺는 등 전쟁을 호드에 유세하게 이끌었으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춘 구유단의 배신으로 전략적으로 단숨에 수세에 몰리게 됐고요. 계략을 걸어 연합군의 명장이자 총사령관이었던 앞서 소개했던 안두인 로서와 싸워서 전사시켰습니다. 다음은 블랙핸드. 이 검은바위 부족의 부족장으로 구유단에 의해 용립된 최초의 호드를 이끌던 대족장입니다. 이 블랙핸드는 무력은 뛰어났지만 지략이 부족해서 계략의 달인인 이 구유단과 어둠의 의회의 전략에 의존한 탓에 그의 말대로 다 해주고 말았던 꼭두각시 신세가 되었죠. 이후 구유단이 자신의 친구인 듀로탄을 암살하고 동족들을 악마의 노예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오그림 둠해머가 구유단이 메디브의 죽음으로 실신한 사이 블랙핸드를 암살을 하고요. 다음 대족장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다음은 구유단. 원래는 어둠달 부족 출신으로 주술사 네일줄의 아래에서 주술사 수업을 받던 수습생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강력한 마력을 타고나 지하세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불타는 군단의 실력자인 킬제덴의 눈에 띄어 킬제덴에게 흑마법을 배워가며 점점 타락을 했고요. 이후로 진실을 깨달아 동포들을 구하고자 했던 네일줄을 배신하고 구유단은 호드의 권력을 뒤에서 꽉 잡은 후 이 꼭두각시 족장이 된 블랙핸드를 내세운 후 호드 내에서 실권을 장악하며 흑마술 집단인 어둠의 의회를 창설, 호드 전체를 자신의 손 아래에 놓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킬제덴이 이 오크들을 방치하고 드레노어를 떠난 것에 절망하나 살게라스의 의지를 받던 메디브의 회의에 넘어가 이 워크래프트의 시작을 만들게 되었죠. 다음은 고엘. 영화 막바지에 등장한 고엘은 이 듀로탄의 아들입니다. 본명은 고엘이지만 게임을 비롯한 이후 시리즈에서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쓰라리라고 부리는 바로 그 오크입니다. 이 워크래프트 시리즈의 등장인물로서 와우 세계관 최강의 주술사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크 지배자이고 이 워크래프트 3 레인 오브 카오스 오크 시나리오의 주인공이죠. 구유단이 보낸 암살자들이 듀로탄과 이 드라카를 살해한 후 어린 쓰라를 황야에 갖다 버렸으나 그것을 던홀드의 지휘관인 에델라스 블랙무어 장군이 발견하면서 기르게 됩니다. 영화상에서는 강가에 떠내려 보내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고 아무래도 사망상 이 블랙무어 장군의 부하가 이 쓰라를 건져내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오늘은 영화 워크래프트 전장의 서막에 나온 주요 캐릭터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뭐 자세한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 게임을 옛날 배경으로 나와 있었고 영화에서의 약간 묘사가 부족한 점들이 있어서 좀 그나마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게임 쪽의 내용으로서 좀 구성을 해서 캐릭터들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와우도 안 해봤고 해본 것이라고는 워크래프트 3가 전부였기 때문에 내용상 살짝 약간 부실한 면이 없잖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규어올릭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